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박수. 네, 맨 위에 이 PPT 보이듯이 오늘 주제는 내 실력에 칭찬을 더하면 늘 홈런 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 특별히 CEO 칭찬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칭찬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칭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은 최고의 인생 마술입니다. 제 소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칭찬 운동이 아니라 칭찬 박사 운동을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칭찬은 역사가 지구의 시작과 함께 칭찬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운동으로 하는 기관은 개인이 가르치고 이렇고 또 상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도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도 그 운동에 참여해서 지금 38년째 칭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박사란 말은 제가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했고, 그래서 칭찬 박사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칭찬 박사, 제가 스스로 저부터 세계 1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칭찬 박사가 한 4,000명 정도 나왔고, 2000년부터 미인대칭 국민운동본부에서 미인대칭 리더십을 가르쳤는데, 그건 강의 들은 사람은 몇백만 명 되겠죠. 제가 2002년도, 2003년도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3번, 54번을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일주일에 500명씩 미인대칭을 리더십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세계 칭찬의 날을 제가 제정했습니다. 핵물이 겹치는 7월 7일을 세계 칭찬의 날로 제정해서 UN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들께 제대로 협력해서 법정 국가기념일로 만들자. 이런 운동을 오선 의원이고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진 장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칭찬 박사협회를 만들어서 제가 회장이고, 칭찬대학교 특별히 저는 이제 원래는 리더십 박사입니다. 리더십 교육 전공을 했고, 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지금 특임 교수의 제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신문, 또 CNN 이슈일 방송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 있고, 칭찬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유일하게 칭찬만 하는 신문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예 상호도 칭찬신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00만 독자를 감동시킨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를 써서 우리나라의 400개 중고등학교에 전교생이 책을 읽고 전교생이 독후감을 내는 우리나라의 전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운동 소개입니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변한대요. 아내를 칭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을 칭찬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옆사람 칭찬
친구 칭찬 모든 사람 나는 좋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는 말아요 내 칭찬도. 칭찬은 대한민국 춤춰요 덩실덩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산꾸러기 칭찬하면 새벽형 인간 되고요. 배불뚝이 칭찬하면 식스팩남이 되죠. 아이들 칭찬 남편 칭찬 분수라도 나는 좋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는 말아요 내 칭찬도. 칭찬은 대한민국 춤춰요 덩실덩실. 칭찬하며 살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38년 중에서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주로 일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우리가 노래를 우리 장광팔 선생님 옛날에 고춘자 장소팔 예. 네. 그 아드님의 그분의 셋째 아드님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만담가이고 한국 그 만담협회 회장도 하고 계시는데 아주 똑똑한 교수님이신데 또 가수예요, 가수. 그래서 특별히 칭찬 노래를 우리 칭찬대학교 본부장님과 함께 부르고 싶다고 제안을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칭찬대학교 교우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실력에 칭찬을 더하면 늘 홈런 친다. 강사는 강의 더 잘하고 싶고 또 리더는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학위 공부도 하고 많은 자격증들도 따기 시작하는데 막상 자격증도 많이 땄고 학위도 많이 땄지만 뭔가 강의를 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강의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강의 감동적으로 잘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갖고 인기도 있는데 사람의 변화까지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IQ 세계 1위입니다. 특별히 여기 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강사님들 배움에 열정적인 사람들 정말 많으시고 칭찬드려야 될 부분들이죠. 얼마나 많이 자격증을 따고 시간, 돈, 노력을 투자했습니까? 또 강의 잘한다는 소리도 듣는데 사람들이 생각만큼 변화되지 않아서 솔직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대학 교수 40년 해도 한 명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님들 강의 때 여쭤보면 교수님 정말 40년 강의해 보시지만 한 사람 바꾸기 쉽지 않죠? 그러면 100% 다 공감합니다. 이게 능력 부족이냐 실력 부족이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 공부, 칭찬 공부가 더 필요했는데 그걸 제대로 사람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칭찬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학교도 없고 기관도 없고 뭐 종교단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칭찬대학교를 만들고, 사람 공부 칭찬대학교는 칭찬 가르치는, 또 그래서 칭찬 운동을 함께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예. 제가 광고에도 내기도 했는데, 나는 몇 번째 강사인가? 감동을 주는 강사는 3류 강사이고, 도전을 주는 강사는 2류 강사이고, 1류 강사는 충격을 주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1류 강사지요. 그런데 감동도 못 주는 강사가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돈 낭비, 어쩌면 인생 낭비가 맞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우리 개인의 성취, 또 우리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 국가 발전과 우리나라 전체 국격 상승을 위해서 정말 사랑 공부, 칭찬 공부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왜 칭찬 교육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칭찬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이 칭찬 나름대로 또 체질상 칭찬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칭찬으로 분명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걸 칭찬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칭찬은 내가 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걸 칭찬으로 그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때 칭찬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또 어떤 내용으로, 멋진 내용으로 그 사람을 세게 칭찬하느냐, 그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누구의 칭찬을 받느냐가 정말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주변 평판으로나 좋은 평판과 좋은 인격자로 존경받지 못하면 오히려 칭찬이, 그 사람에게 받은 칭찬이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핵심은 진정성이고, 특별히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 인격과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은 그래서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첫째로 사람은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또 어디까지 성공하느냐, 칭찬한 만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칭찬 교육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칭찬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한 것에 비례해서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죠. 네 번째로 인간의 천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머리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정말 이 칭찬 박사 교육을 받으면 내가 천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칭찬 교육, 이 인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여섯 번째는 인간의 본질을 알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칭찬 교육을 통해서. 일곱 번째는 칭찬하면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성공합니다. 칭찬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도 성공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성공하고 주변에 그걸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죠. 여덟 번째로 내 능력이 칭찬을 통해서 100배, 심지어 10,000배까지 그 이상도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칭찬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칭찬 교육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 사람이 변화되는 핵심을 알아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칭찬 교육이 우리는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게 그런 절실함 속에서 제가 이 교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칭찬은 우리가 마술이라는데 요즘 마술이 참 유행하고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마술을 부린 그대로 실제는 아니죠. 어린 데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아닐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 마술은 진짜 칭찬한 대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바뀌기 때문에 칭찬의말로 최고의 인생 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칭찬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놀랍게도 이 위대한 칭찬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어디에도 없어서 제가 22년 전에 미인대칭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그때 당시는 이름은 칭찬대학이 아니고 세계리더대학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전국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사진은 인천대학교 2018년이죠. 인천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총장님, 부총장님, 각 대학 학장님들, 대학원장님, 특별히 중요한 보직 교수님들 다 모시고 제가 특강했던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부모, 교사, 리더는 평가하는 사람인가 칭찬하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칭찬과 평가 비슷한 것 같고, 때로는 사전을 찾아보면 정말로 칭찬을 평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칭찬해서 잘못 알고 있고 사전도 사실은 틀렸기에 제가 사전 고치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 교사, 리더는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31살 아들, 28딸, 25살 아들 셋이 있지만 부모들이 사실 칭찬도 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평가 쪽에 훨씬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제 자녀들은 제가 제대로 칭찬은 못했지만,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칭찬 운동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칭찬한 결과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이렇게 선 걸 보고 아이들이 또 고백으로 아빠 칭찬 덕분에 내가 여기에 합격할 수 있었어, 여기 이럴 수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위로는 받고 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성적이 엉망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받아온 성적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 성적표의 평가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이 짤막한 의견을 읽은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너는 남과 아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보통 부모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평가를 선생님으로 받았다. 그러면 혼내든지 뭐 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또 아니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적당히 격려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평생 못 고치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나 또 제자나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때 강력한 칭찬으로 그 사람을 딱 바꿀 수 있고 내가 완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근데 그때 적당히 격려로 아니면 혼내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적당한 격려가 아니라 강력한 칭찬이 정말 필요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영상입니다. 에디슨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디슨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해석을 했잖아요. 아니, 아들에게 특별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녀에게 거짓말 시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부모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어머니 자신은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빨간 거짓말 덕분에 이 시간도 우리가 줌으로 다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되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참 잘하긴 했어요. 에디슨은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딱 3개월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아주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장 선생님 부부만 있는 아주 작은 학교에 에디슨은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결정,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평가입니다. 평가. 그 평가를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인슈타인도 그랬습니다. 1억 분의 1도 모른다. 그걸로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수많은 우리가 어린 시절서부터 가정에서도 그랬고 학교 가서는 더욱 그래서 교육의 현장이 그랬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수많은 인재들 진짜 창의성 교육을 서울시 교육 목표가 30몇 년 전부터 인성이 바로 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30몇 년이 지났지만 전혀 안 되고 학교 폭력과 왕따로 심각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그냥 슬로건으로만 보기에만 좋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아무튼 자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나는 인류인가 삼류인가. 인생은 세일즈입니다. 대통령도 세일즈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왜? 나라 먹고 사는 일에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일즈 외교를 하셔야 되죠. 정말 그래서 꼭 세일즈만 세일즈가 아니라 인생 모두가 세일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세일즈는 고객부터 칭찬하고 삼류 세일즈는 제품부터 설명한다.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삼류 영업사호는 제품부터 설명하고 인류 영업사호는 고객부터 칭찬합니다. 삼류 강사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인류 강사는 우리 청중을 먼저 칭찬하고 청중을 입장에서
생각하죠. 자, 이 과정은 지금 이정재 씨가 TV 광고하고 있는 뭐 의료기 회사의 영업사원들 모든 영업사원을 제가 1기서부터 신찬 박사 2급 과정 4시간을 가서 매주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월요일 날 이분들 교육할 때 가서 교육을 하면서 뭔가 이분들에게 특별히 선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 계속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은 정기적으로 몇십 명을 모아놓고 제가 자격증하고 돈을 다 받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만든 건데 그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경찰서를 많이 짓는다. 교도소에 갔다 오면 바뀐다. 그럼 학교나 국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다 임시방편적입니다. 다 이런 제도가 경찰서도 필요하고 교도소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한데 인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하나 막으면 다른 쪽에서 터져서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더 문제가 생기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진 이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에 공동체를 회복하고 특별히 칭찬 인간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세계에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변하는 지적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 북부 지역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수렵가 최초로 생활하는 바벤바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벤바족 마을 광장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고 마을 사람 전부 할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공부도 멈추고 일도 멈추고 밭에서 나와서 그 남자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서 한 명씩 그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습지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나를 부축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저 친구는 쾌활한 성격이어서 주변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잘 듣고 웃어줬어. 좋은 화살을 만드는 요령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하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칭찬 이야기만 2박 3일, 길면 3박 4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칭찬 받는 사람은 누구냐?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사람입니다. 또 더 나쁜 짓을 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학교에서 싸웠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경찰서로 넘기는 걸 우리는 주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이 늦었다 해가지고 또 그걸 문제 삼고 그러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인데 여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경찰서, 교도소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인정받았을 때 자신의 특별히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까지 도전을 받을 때 칭찬받을 때 인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런 기발한 칭찬의식을 통해서 2박 3일 때로는 3박 4일을 하고 나면 이분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축하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잔치를 해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분들은 행하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아예 여기는 지금은 그런 일도 없습니다. 거의 도둑질 하는 사람도 없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선한 사람들 서로 칭찬해주고 하는 마을 공동체만 존재합니다. 물론 경찰서도 파출소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서도 너무너무 많고
경찰 인력만 한 15만 명 됩니다. 그리고 학교, 대학교도 대한민국에 한 400개 정도는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선한 쪽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 정보도 아니고 칭찬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칭찬의 사전적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칭찬의 뜻에 대해서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평가하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읽어보면서 화가 났어요. 틀렸어! 틀렸어! 칭찬과 감히 평가라는 단어를 똑같이 붙였어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평가하는 말, 칭찬은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이제 칭찬도 아니죠. 잘한 일에 대해서만, 좋은 점에 대해서만 높이 평가한 것이 칭찬이라고 사전에서 저는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칭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칭찬의 사전적 뜻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칭찬 사전 바꾸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여주는 말과 행동, 특히 미래 가능성과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칭찬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가가 다 뭐였냐, 또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과거 것, 과거에 대해서 항상 평가했지 미래에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사전적 의미는 50점도 아니고 이건 한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가장 중요한 내가 빠졌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에 대해서만 에 대해서 평가했죠. 아이들 보면서 잘한 거 보자. 이번에 잘했네.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올랐네. 항상 과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학교 가면 전혀 공부에 취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혀 이 사전적 의미를, 칭찬의 의미를 바꿔야 칭찬이 살아나고 문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아까 나왔던 그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우리 장광팔 선생님하고 김도현 선생님인데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변한대요. 아내를 칭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을 칭찬하며 세상이 행복해져요. 옆사람 칭찬, 친구 칭찬, 모든 사람 나는 좋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요. 내 칭찬도. 칭찬은 대한민국 춤춰요. 덩실 칭찬하며 살아요. 와우. 저는 이 노래를 대한민국 축가를, 결혼식에 축가를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와. 넘겨주십시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정말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속담인 걸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정말 고래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예, 이 고래는 식인 상어를 잡아먹는 범고래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통해서 완전 황골탈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숨어있는 바다의 공포. 그 앞에선 상어조차도 한 번에 먹잇감이 된다. 먹잇감으로 포착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바다와 육지 최고의 포식자이자 사냥꾼으로 불리는 공포의 대명사. 바다에서는 막강공포를 자랑했던 범고래. 그러나 사람들 앞에선 인기몰이에 지칠 줄 모르는 스타로 변신하는데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범고래의 황골탈퇴. 체면, 위험 다 잊어버린 채 바다에 푹은 범고래가 춤바람 난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칭찬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라나? 사나운 범고래를 재롱둥이로 바꾸는 방법은 범고래의 사소한 행동, 배움 하나에도 아낌없이 칭찬해주기. 칭찬을 하는 조련사를 따르고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춤까지 배우게 된다는데 やっぱり人間と同じだと思います。褒めたらやっぱりやる気が出て、頑張ろう頑張ろうって思うし。 피도 눈물도 없는 범고래. 이 녀석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칭찬뿐.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한마디, 우린 얼마나 하고 있나요? 칭찬 중요한 건 고래도 아는 사실. 그렇다면 실제로 칭찬을 하고 계신가요? 평소에 주위 분들한테 칭찬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한 편이에요. 네. 남들에게 칭찬을 자주 하냐는 설문조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은 칭찬을 자주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칭찬하는 이들은 많은데 칭찬을 받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 그 많은 칭찬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거리에서 백상의 연인들에게 다시 물어봤다. 얼마나 애인에게 칭찬받습니까? 상대방에게 감정 표현이 가장 풍부해질 때라는 연인 사이. 그러나 칭찬한 사람은 있어도 칭찬받는 사람은 없었다. 실제 칭찬 어떻게 하길래 참 이거. 남자친구는 칭찬 잘 안 해주세요? 네? 잘 안 해주는데요. 근데 잘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렇죠? 잘 안 해주시는데 왜 느끼나 보죠? 그냥 저는 정말 이쁘고 착한데 피부가 별로 잘생겨서 좋겠다. 예, 우리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칭찬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못 느끼는가 보죠. 예, 칭찬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칭찬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칭찬을 못 느끼면 그건 칭찬 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너는 예쁘고 착한데 네, 피부가 별로. 그렇습니까? 피부. 예. 앞에 조건을 붙이면 10가지를 칭찬하고 마지막 하나 조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엄마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하고 뭐 부지런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해놓고 마지막 하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러면 아이는 엄마는 내가 그렇게 많이 9개 칭찬하고 1개 그거 이야기했는데 라고 나는 칭찬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아이는 전혀 100% 이건 칭찬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 말 하려고 그랬구나. 우리 엄마는 항상 저 공부하라는 잔소리 이걸로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하는 게 완성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 칭찬으로 완성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포식자 돌고래를 범고래를 칭찬하니까 모두가 행복해졌죠. 범고래도 행복하고 조련사도 관중도 다 행복해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나는 잘하면 칭찬하는가, 칭찬하여 잘하게 하는가?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잘하면 칭찬합니까? 칭찬하여 무엇이든지 잘하게 만듭니까? 잘하면 칭찬해 왔습니다. 예,
정말 잘하면 칭찬해도 그건 아주 좋은 그래도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잘해도 칭찬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칭찬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이 칭찬제가 박사교육에서는 잘하면 칭찬하는 것 그건 당연하고 칭찬하여 하면 다 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칭찬하면 아까 노래에도 나왔듯이 칭찬한 대로 인간은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의력, 잠재력, 열정, 정신력, 포용력, 적극력, 결단력 25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대면 교육 때는 이거 옆에 있는 사람에게 3가지만 무조건 말해봐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 3가지를 말해주는 순간 그 내면에 있던 이 3가지가 살아 움직여서 꿈틀꿈틀 거리게 됩니다. 와. 우리 모두에게 이거 26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칭찬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후배 칭찬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칭찬한 법을 몰라서 못했던 거죠. 넘겨주십시오. 네, 칭찬의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사물이나 외모를 칭찬하는 겁니다. 예, 다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물건이나 사물, 외모를 칭찬하는 거. 웃는 모습이 예쁘다, 첫인상이 좋다, 헤어스타일이 멋지다, 안경이 잘 온다, 이렇게 옷 코디가 좋다. 그 외모에 대해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면 칭찬 잘한다. 못하면 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고 싶은데 칭찬을 못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유치원 수준의 칭찬입니다. 넘겨주십시오. 2단계 칭찬입니다. 2단계는 성취한 것, 이룬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상을 받았다, 승진했다, 학위를 받았다, 우승을 했다, 자녀가 입학했다, 졸업했다, 취직을 했다. 이거 같은 직장에 30년 동료인데 관심 갖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면 박사님 칭찬할 거 있어야 칭찬하죠. 예,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무관심이 사랑보다 이게 미움보다 더 나쁘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서 주변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 넘겨주십시오. 3단계 칭찬은 자질이나 가치관, 성품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칭찬이고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 3년, 그래도 5년, 10년 이렇게 오래 사귄 사람만, 잘 아는 사람만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다, 정직하다, 열정적이다, 책임감이 뛰어나다, 정이 많다, 인간미가 넘친다, 칭찬을 잘한다. 이런 칭찬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하기도 하고 특별히 강사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강의를 가도 또 영업을 하는 사람도 단골도 있지만 뭐 단골에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수준 높은 칭찬을 하면은 정말 그분이 야 오늘 처음 뵀지만 이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팁이기도 하고 너무 핵심입니다. 자질이나 가치관, 성품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 자, 제가 처음 뵌 사람한테 한 5분 정도 이야기다.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은 성품이 좋습니다. 정직하십니다. 열정적입니다. 책임감이 뛰어나십니다. 정이 많거나 그러면 다 듣고는 그게 100% 맞더라도 상대는 전혀 이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죠. 딱 속으로 어떻게 하냐. 그런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네. 진정성 있게 느끼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칭찬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써서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걸 칭찬으로 전혀 못 받을 때 한 사람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고급 칭찬이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죠. 한 5분, 10분 대화한 다음에 오늘 처음 뵀지만 이 고객님은 선생님은 정말 성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정직하신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갈수록 딱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완전히 그걸 100% 자기가 조금 사실 그런 게 아니어도 그 칭찬을 듣는 순간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믿어지면서 막 자기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객이다 그러면 고객이 할 수 있는 칭찬 듣고 고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품을 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사다 그러면 재초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담당자에게 또 거기 있는 사장님에게 또 우리 수강생에게 청중에게 넘겨주십시오. 4단계 칭찬입니다. 이건 좀 더 강력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정신력, 미래 가능성, 내면의 잠재력을 칭찬하는 것인데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내면의 잠재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신력이 뛰어나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칭찬인데 사실은 이런 칭찬은 거짓말일수록 좋습니다. 근데 상대는 거짓말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뻥튀기를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상대가 거짓말로 안 받아들이고 그건 진정성 있게 상대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크게 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박희성에게 히딩크가 어느 날 찾아갔어요. 지금 부상당해서 컵대회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못 나가게 됐고 그래서 낙심해 있는 박희성에게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지성 씨는 정신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박지성을 왔는데 박지성은 아시아가 낳은 축구선수 중에서 아니고 스포츠 선수에 그만한 인격이었고 그만한 훌륭한 선수를 아직 저는 보지 못하고 정말 아시아가 나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월드컵 때 항상 엔트리에서 최종 엔트리에서 뺄 사람 1순위는 언제나 박지성이었습니다. 지성 씨는 정신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박지성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감독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항상 골 결정력이 없다, 키가 적다, 발이 별로 빠르지 않다. 항상 보이는 걸로만 평가했는데 역시 명장 히딩크는 보이지 않는 내 정신력까지 보셨구나. 진짜구나. 두 주먹 불끈 쥐고 정말 박지성이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보여줄 거야. 2002년에 정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보여준 게 아니라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박지성은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존경받는 선수이고 훌륭한 선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특별히 포기하려 그러는 아이들에게도 이걸 쓰면은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결과 가지고 평가하는데 저분은 내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지 하고 금방 야구 선수인데 야구 그만두려고 내일부터 그만둬야겠다 딱 생각한 아이에게 하면은 이건 막 직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칭찬의 방법과 원리를 배우고 실습해보자. 칭찬 우리가 하는 훈련도 못 배웠지만 칭찬 받기 훈련은 더욱 배운 적이 없죠. 칭찬하려면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칭찬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근거 없는 건 아부, 근거 있으면 칭찬.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아까 우리가 했던 4단계 중에서 외모에 대해서 칭찬, 또 열정적인 것 칭찬, 정말 책임감이 강한 것 칭찬, 그런 부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 그런 점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맞긴 맞는데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이었는데 처음으로 들은 칭찬이었는데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부정하거나 꽁문을 빼는 경우가 참 많은데 부정하거나 꽁문을 빼지 말고 쑥스럽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정말 쑥스러우면 너무 부족한 감사합니다 해놓고 너무 부족한 저를 그렇게 칭찬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칭찬해 준 선생님은 더 훌륭하십니다. 더 존경스럽습니다. 더 미인이십니다. 더 미남이십니다. 제가 말한 신의 한 수 받아들이기, 칭찬 받아들이기.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더자 하나. 더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하다고 칭찬 들었으면 더 훌륭하십니다. 미남이라고 그랬으면 더 미남이십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큰맘 먹고 칭찬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쑥스러워가지고 다시는 그분에게 칭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더 훌륭하다, 더 존경스럽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이분은 계속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 문화가 형성되죠.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칭찬했는데 감사합니다. 딱 그걸로 끝인 사람. 그럼 할 말 없거든요. 아니 감사합니다는데 그럼 뭐라 할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고 사람 심리를 모르는 거죠. 얄미워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칭찬한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정말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함께 하고 싶지만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도 훌륭한 칭찬 박사가 될 수 있다. 예, 넘겨주십시오. 여기 85세 교장선입니다. 구슬이 서마야도 꾀어 보배라 그러죠. 교육의 세 가지, 여기 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육의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연이라도 그냥 강의 끝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복습하지 않으면 정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재는 스스로 학습합니다. 3단계로 복습하면 정말 천재가 됩니다.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고 남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남에게. 배우고 실천하고 남 주고, 배우고 실천하고 남 주고, 이 사이클 1년 반만 돌아가면 전혀 강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칭찬 한마디가 미래사회 인재를 키웁니다. 예, 우리 칭찬대학교 칭찬박사협회 광양 영광지부에서 전라남도 영광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고 영광군에 있는 교사들하고 특강을 하고 그 다음은 학부모하고 제가 2타임 특강을 한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네, 보통 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많이 난다 할지라도 최대치가 5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의식의 차이는 몇 배냐? 100배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내 능력 개발에 올인해야 될 것이냐,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올인해야 될 것이냐, 이건 답이 금방 나옵니다. 100배라니까요. 능력의 차이는 5배. 그런데 의식의 밝기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밝혔지요. 1에서부터 1000 룩스까지 있는데 200이 정점입니다. 200 이상은 플러스 힘을 주는 사람이고 200 이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뺏는 사람입니다. 200이 용기입니다. 긍정입니다.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200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구촌에 15%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칭찬 문화가 형성이 안 되냐? 칭찬 문화는 여기 500 정도 수준, 미인대칭 540 정도 수준 되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사실은 의식 수준이, 학력 수준은 너무 높은데 차고로 넘치는데 의식 수준이 낮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 분노, 자존심 이건 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럼 칭찬은 몇 배 차이가 나냐? 능력의 차이는 5배, 의식의 차이는 100배라면 칭찬의 차이는 몇 배가 나냐? 10,000배 납니다. 10,000배. 그래서 칭찬이
꼭 필요하고 칭찬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2500년 전에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능력만 활용할 줄 알고, 평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제가 리더십 박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는 사람은 현명한 인류 리더이고, 다른 사람의 힘까지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평범한 이루 리더이고, 자기의 능력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삼류 리더이다. 전 세계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대한민국 스카이대학 다 뭐만 하고 있냐? 자기 능력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4가지 때문에 다닌다 그럽니다. 졸업장, 학점, 토익, 자격증. 자기 능력 개발에만 몰두해서는 어리석은 삼류 리더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리더십이 있다.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죠. 평범한 이루 리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현명한 인류 리더가 필요한데, 이미 2500년 전에 한비자가 이야기했고 저는 30년 전에 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류 리더는 자신의 능력만 하고, 이류 리더는 직원의 힘만 활용할 줄 알고, 인류 리더는 직원의 지혜까지 활용할 줄 아는 CEO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칭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사람 공부가 절실히 지금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반경이라는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2대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경세의 바위이라고 중국 이렇게 써있죠. 조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정말 멋진 책입니다. 다른 것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한 구절 때문에 혹 반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군왕의 길이요, 일을 아는 것은 신하의 길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군왕의 길이요, 일을 아는 것은 신하의 길이다. 내 자녀를 신하를 만들고 싶은가? 그러면 일만 시켜라. 일만 배우게 해라. 정말 군왕이 되고 리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람 공부해라죠. 나도 신하로 살고 싶은가? 그러면 일만 열심히 빠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신하는 아니라도 평범한 신하는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하도 진짜 되려면 사람을 알아야죠. 우리는 누구나 다 군왕이 되고 싶고 지금 경선 대선 국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뭐 하느냐? 사람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 아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밑에 더 보여주십시오. 사람을 알면 신하 위치에 있어도 왕처럼 살 수 있고, 사람을 모르면 왕의 위치에 있어도 왕도 신하처럼 불평하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럼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1억분의 1도 모릅니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1억분의 1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1억분의 1도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결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김기현 박사의 칭찬 예찬. 저는 칭찬이 밥이다. 그렇습니다. 칭찬이 주식입니다. 밥은 간식입니다. 간식만 잔뜩 주고 주식은 안 주니까 다 마음 고파하잖아요. 외롭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우울하잖아요. 오늘 먹은 칭찬밥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내일 먹을 칭찬밥이 있으니까. 매일 10명씩에게 정말 칭찬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경영, 강의의 본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리 아이아코카, 자동차계의 전설인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전 회장인 리 아이아코카는 회장의 경영 철학입니다. 경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전부다. 경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분은 경영이 뭔 줄 알았고 사람이 뭔 줄 아는 진짜 CEO였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란 강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 동기부여가 가장 어려운 건데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내용은 맞는 말, 정보 전달만 잔뜩 하고 오기 때문에 본인도 끝나고 힘들고 다른 사람도 그렇죠. 최고의 동기부여는 보너스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보너스면 당장은 야호하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멋진 칭찬이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어머니의 칭찬이 경영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영의 신 GE 제너럴 일렉트릭사 에디슨 전기회사의 회장 잭 웰치는 어린 시절에 말더듬이로 눈총을 받고 친구들에게 심한 욕설을 받았어요. 한국말로 죄송하지만 너는 병신이야. 말을 더듬으니까 이런 소리를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또 그렇게 미국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네. 경영의 귀재로 불리는 GE 전 회장 잭 웰치는 어릴 때 심한 말더듬이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늘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 입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성공적인 대화법, 칭찬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예, 정말 이 칭찬 한마디가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는 잭 웰치를 탄생시켰습니다. 칭찬 박사는 정말 위대한 명예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명예로운 사람이다. 예, 우리가 돈, 명예, 권력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게 있다는데 그게 명예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칭찬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내가 칭찬을 배우고 칭찬 박사로 살면 명예는 물론이고 권력, 돈까지 따라오며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핵무기입니다. 위대한 칭찬 한마디면 1년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칭찬 한마디면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뭐 짧은 시간이어서 더 길게는 썼고 우리 칭찬대학교 칭찬박사협회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전국과 전 세계의 칭찬운동 전파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칭찬박사 마을, 칭찬박사 학교, 칭찬박사 교회, 칭찬박사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칭찬이 실력입니다. 실천이 실력입니다. 실천이 능력입니다. 오늘 배운 거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 되는 거죠. 칭찬 박사 2급, 1급 강사 과정도 있고 칭찬 경영 전문가 과정도 있고 왕따 예방 전문가 과정, 리더십 스피치 최고의 과정, 만병통치 운동지도사 과정, 웃음 교육 지도사 여러 가지 몇 군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칭찬은 최고의 인생 마술사라 그랬죠. 여러분은 이제 인생 마술사가 되셨습니다. 마술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칭찬 박사가 되셨죠. 칭찬 박사님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인생 마술사 칭찬 박사가 되신 겁니다. 칭찬 박사 지금 우리는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칭찬 박사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강사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급 과정은 16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급 과정은 4주 과정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우리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소 해제하시고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첫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훈한 인상에 아주 구수한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듣기에 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을 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좋은 질문, 좋은 대답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칭찬을 너무 오늘 강연이 좋아가지고 얘기하실 게 없나 봐요. 황상훈 선생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너무 훌륭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칭찬을 자꾸 하면은 얼굴에 윤기가 나시는가 보지요. 얼마나 하면은 윤기가 그렇게 명함 한 장으로 웃음 치료 강사가 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또 하나의 저한테 온 기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꼭 그 칭찬 자격증을 하나 받고 싶네요. 그 길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칭찬 박사가 이상입니다. 되겠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예, 칭찬 박사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급 과정부터 있는데 3시간만 듣고 시험을 보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줌 과정이요. 예. 네, 꼭 칭찬 박사가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우리 이웅진 선생님. 오늘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칭찬대학이라서 듣기를 춘천대학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 메모가 경찰관 보스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카리스마적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가끔씩 만나는 사람마다 립 서비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야, 입에 발린 립 서비스 그만해. 이렇게 반격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상대한테 대하면 좋은지요? 정말 사실 그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칭찬을 정말 그렇잖아요. 늘 심각하게 진정성 있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무조건 또 그럴 수는 없고 말 그대로 미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에서 가장 퇴임하고 인기 있는 그래서 가장 초청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이 한 10년 동안 370억 정도 벌었습니다. 강연비로 한 번에 1억 이상 받게 되는데 왜 빌 클린턴을 많이 초청하느냐? 빌 클린턴은 립 서비스의 최고의 달인입니다. 칭찬의 달인입니다. 가면은 아니 대통령을 2번이나 연임하고 경제에 성공한 이분이 그 기업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칭찬은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2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한 빌 클린턴이 받은 칭찬은 그냥 약간 좋다래도 그냥 정말 흥분되는데 그 사람은 립 서비스를 정말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합니다. 뿅 갈 수밖에 없죠. 사실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도 가서 우리는 긴장해가지고 뭐 하는데 사실은 한 3명 정도 칭찬만 시작하고 그냥 강의 시작하면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도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 유머 있는 강사 IMF 이후로 기업에서 항상 초청할 때 그랬습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여러분 재밌는 것보다 유머보다 더 10배로 더 좋아하는 게 뭐냐? 칭찬입니다. 그냥 웃는 것은 그때 하하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별로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칭찬해준 그건 워낙 한국 사람들이 칭찬을 공식적으로 잘 못 받다가 더군다나 많은 대중 앞에서 칭찬받으면 거의 뿅 갑니다. 그래서 유머보다 훨씬 중요하고 재밌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뭐냐? 칭찬입니다.
그러셔서 그런 부분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참 거기다가 이제 어떤 말 대고 참 쉽지 좀 네. 애매한 부분들이 좀 더 이상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거기다 또 뭐 설명하려면 이거 싸움이 되고, 네, 그래서 저 친구 수준이 그거밖에 의식 수준이 네. 그거밖에 안 되구나 하고 그래 미안하다 뭐 그러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상대를 안 해요. 대부분이 내가 립서비스 좋아하는데 윗사람 중에 야 그 입에 발린 립서비스 그만해 딱 그럴 때 그다음부터는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기도 합니다. 그 말한 사람이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이제 그때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와서 아시는 분이면 단톡으로 친구 그래서 아까 진정성 있는 거였어. 1단계 왜는 외모가 이렇고 이렇게 이래서 멋있고 이렇게 일한 걸 성취하고 있는 거 이래서 너 대단하고 너는 성품도 이렇게 좋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멋지게 그래서 이제 4단계 칭찬 이런 걸 하면 좀 진정성이 느껴지죠. 처음에는 우리는 립서비스 칭찬은 그냥 보이는 거나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 있지도 않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말이 그래. 거의 진짜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 거의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정말 제 칭찬을 방해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37년. 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가장 누구보다 칭찬을 갈급해하고 칭찬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칭찬도 해드리고 그래서 저를 엄청 좋아하시게 됐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질문 혹시 하실 분? 예, 장재범 선생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하늘나라 밝게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이제 IQ가 좋아지는 게 한 15%, 나빠지는 게 한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고의 두뇌 훈련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늦게나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칭찬이 한몫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급 과정은 지금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1급 과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두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박사님 꼭 한번 칭찬 강의를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장 박사님 지금 뇌 전문 박사과정에서 지금 논문 곧 쓰실 때가 됐죠?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예. 벌써 그러니까 지금 뇌교육에서 지금 논문까지 박사과정에서 이렇게 마치셨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늘 칭찬에 대해서 우리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우리 박사님 우리 칭찬대학을에서도 큰 공헌자시고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칭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 그렇게 IQ 15 마이너스나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은 칭찬을 모르고 한 일반적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고 누구고 칭찬을 알면 완전히 이 논리나 그런 이론들을 확 바꿀 수 있고 깰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약간 진전되고 약간 진보되고 새로운 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올라가고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은 칭찬을 전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고 1급을 16일 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 있어서 아무래도 10월 첫 주서부터 4주 정도 제가 저녁에 3시간씩 줌으로 1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 10월 5일서부터 26일 뭐 이 정도 제가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박사님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 박사님하고는 그때도 조금 우리 칭찬 2급에서 조금 했지만 콜라보 강의가 뇌교육하고 칭찬을 뺄 수 없고 콜라보 강의가 좀
필요하고 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 일정이 확정되면 저희 강사 강연에도 올려서 홍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혹시 또 질문? 네, 저요. 예, 김미화. 방금 장재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장재범 선생님 우리 강사 강연방에서 한번 모셔요. 아, 좋지요, 좋지요. 예. 네네네. 예. 네, 뭐 모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뇌 발달하고 왜냐면 아주 관심 많은 영역인데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제가 박사님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상의하셔서 강사 강연에서도 좋은 강연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자, 또 제가 저 오늘 저요. 김미아 선생님. 그렇고요. 와, 우리 김기현 박사님은 진짜 풍채에서부터 이미 칭찬이 막 반질반질 하십니다. 얼굴이 빛이 나요. 예, 그리고 정말 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신상대 박사님 김기현 박사님 이렇게 설명하실 때 넘겨주십시오. 이 말이 계속 그 귀에 남아요. 후렴구 마냥. 오메 우리 박사님을 감히 조수로 쓰시다니 세상에. 우리 신상대 박사님 진짜 이 강사 강연반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아무런 이익이나 이런 사심 없이 누구나 다 초대해서 정말 이렇게 여신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우리 신상대 박사님이 항상 이렇게 묵묵하게 해주신 것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까지 들을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요. 처음에 그 칭찬 박사 되신 지 38년째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웃음운동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런 것 마냥 좀 와닿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도 웃음운동은 지금은 오히려 너무 보편화돼가지고 약간 좀 퇴화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칭찬은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강연 들었을 때 이 칭찬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 라고 들었거든요. 칭찬과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일 것도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강연 들으면서 그 굉장히 에디슨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건 솔직히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말고 선생님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실시했을 때 그 소소한 변화들 있잖아요. 그런 큰 인물은 굳이 큰 인물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 너무 큰 인물을 얘기를 해버리시면은 이미 그분들은 과거 인물들이시고,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좋은 이건데, 약간 괴리감을 느껴서 아예 포기를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뭔가 변화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그만 사례들을 이렇게 더 많이 보여주시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요. 그 아까 각종 자격증이 의외로 많이 교육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깜짝 놀란 게 이제 제가 운동 강사다 보니까 만병통치 운동 처방사 과정도 나오대요. 진짜입니까? 세계 최초로 유일한 자격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사기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요? 그게 설마 칭찬은 또 아니겠죠? 교육부에서 인정해주고 한국직업능력개발에 당연히 이건 등재돼 있죠. 그래요? 아무튼 저는 칭찬은 기본으로 하고 그것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만병통치약이 설마 웃음인가? 아무튼. 지금 아까 뭐 감사 이야기했는데 그걸 최초로 다 주장하는 사람이 다 접니다. 제가 사랑,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감사, 나눔 일주일이잖아요. 이 7가지 제가 큰 테마인데 그걸 제가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실제로 제가 실천해서 책으로도 수도 없이 나왔고 우리나라 웃음치료 강사들이 초창기에 제 책을 인용해가지고 책도 내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명강사의 70%는 제가 만든 미인대칭 제가 상표권자인데 이걸 다 스팟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만병통치 운동 처방사란 게 방금 말씀하신 7가지 그 과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꼭 그것만 있는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거의 7가지가 아니고 더 해서 7가지를 정말 제가 써넣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도 만병통치약이고 웃음도 만병통치약이고 칭찬. 그 과정도 부탁드립니다. 네네. 해가고. 네.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사 강연방에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열은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한종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평택에 살고 있고요. 오늘 일을 하고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에 이제 비디오를 켜놓지 못하고 이제 우리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나 열정적인 강의 제가 감동이 됐고요. 계속 내내 웃으시면서 이렇게 또 강의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인대칭이라는 말을 좀 들어봤고 그때 박사님 좀 이렇게 이제 지면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접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는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 칭찬 너무나 이것을 또 우리 크게 또 범국민적으로 또 우리 나라 또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큰 뜻을 품고 이런 칭찬 대학교 또 이런 칭찬 박사 협회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이제 박사님처럼 저도 이런 쪽에 좀 강의라든가 이런 걸 잘 배워가지고 저도 이것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습득을 해가지고 같이 또 이런 문화적으로 또 칭찬 문화를 확산시켜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에 우리 김미아 선생님도 좀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 칭찬 그거 이제 뭐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 거밖에 못했는데 제 아이들 셋 다 저는 칭찬으로 가르쳐서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늘 웃고 이러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요. 정말 부잣집 아들이 맞긴 맞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10살 때 집을 살짝 나가셔서 최근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엄마가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3분, 저희 어머니는 또 바로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분, 제 5분의 어머니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 친구들은 엄마 없다고 우리 시골 면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집 나간 분이 저희 엄마여가지고 제가 완전히 면에 다 소문이 났죠. 그런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저를 칭찬해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하루에 10몇 번씩 제가 들어서 그 칭찬의 열매가 저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걸로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 그런 지금 엄마도 없고 정말 새엄마에게 살고 새엄마한테 늘 뺨 맞고 그런 제가 이렇게 정말 구김살 없이 어두운 그늘 한 군데 없이 뭐 정말 부잣집 아들처럼 정말 보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아주 작은 소소한 변화는 뭐 수도 없이 있습니다. 네, 자, 30분이 되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청중 3명에게 꼭 칭찬해라 그렇게 시작하면 뭐 이거는 풍성해진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끝날 때는 정말로 우리 김미화 선생님처럼 감사하면서 끝을 내는 이런 것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칭찬은 우리나라 사람 너무 인색해 왔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3번 이상 계속 들이대면 거기도 넘어와요. 그죠? 예, 그래서 어색함을 참고 칭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크게 와닿은 것은 평가라는 말을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칭찬, 칭송을 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아쉬운 것은 제 개념을 완전히 통째로 깨버리셨는데 이 격려라는 것이 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용기를 북돋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강력한 칭찬이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셔서 제가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너무 풍성하게 강의를 해주신 김기현 칭찬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칭찬협회 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기현 총장님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치는 마당에 우리 김기현 총장님이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또 신상미 박사님께서 귀한 자리에 연결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셔서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평소에 느꼈던 분들 말씀해 주셔서 피드백이 되어져서 너무 좋고요. 정말 나이 드실수록 우리는 어르신들이 젊은 손자나 아들한테만 이렇게 칭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칭찬은 가장 장점이 많고 칭찬이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어린아이도 있지만 가장 연세 많이 드신 분입니다. 왜? 그분이 가장 인생 경험이 많아서 가장 장점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그 어르신을 칭찬하는 어르신이 생기면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주변에 계속 와서 칭찬 들으려고 얼쩡거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외롭지 않고 그래서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을 더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젊은이들에게는 더 용기를 칭찬을 통해서 주고 싶고 아무튼 칭찬 운동 저도 열심히 지금까지도 해왔고 할 건데 함께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칭찬 한번 하고 주무세요. 예,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수고합니다.